윤석열이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관련돼서. 본인 사진만, 회의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사진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신빙성이 안 가요. 참 큰일입니다. 신문 기사도 못 믿겠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란 이스라엘 사태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뭐 기사가 올라와도 자 수요일날 선거 끝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출근을 안 했잖아요. 집에서 뭐 숙고한다고 향후 방안을 숙고한다고 안 했는데 자 이거 관련 회의 사진 하나 또 없나요? 이거 덩그러니 나와서 이거 언제적 사진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의심만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 민주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만 10여 명이 있다. 친명 선면성 정쟁 불붙나. 자 순서적으로 보면 김민석 의원이 유력한데 관례적으로 보면은 바로 전 선거에서 차선으로 낙선하는 사람이 이제 원내총무를 한답니다. 보통 3선 이상이 하게 되고요. 김민석 의원은 그래도 지난 활동 21대 활동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싸웠죠. 자,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죠. 차점으로 낙선한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고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돌아보면 차순위 낙선자가 다음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 김 의원은 격전지인 서울 영등포 의대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직접 김 의원에게 상황실장직을 제안했을 만큼 이 대표의 신임도 두텁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또 메시지도 세고 강하게 투쟁을 합니다. 잘합니다. 괜찮아요. 추가로 이 김병기나 김영진 의원도 보면 자 신명계로 분류된답니다. 신명계. 김병기, 김성환 의원과 원조 친명계로 분류는 김영진 의원 역시 유력 주자다. 당 사무부총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도덕성 등 후보자 검증을 총괄했고요. 김성환 의원은 총선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인재 발굴과 전략공천 작업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선거 국면에서 합리적 정무 판단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서 뭐 이렇게 한병도라든지 한병도 의원 자, 또 거론되는 사람이 강훈식, 송기현 이런 사람도 약간 색깔이 이상해 보니까 친명과 비명을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이상합니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강훈식, 송기현 의원은 여당 의원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협상과도 통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느낌이 쎄합니다. 수박일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됐으면 좋겠네요. 특히 김민석 의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메시지도 괜찮고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투쟁도 좋고요. 자 다음 윤석열이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이 많답니다. 하마평 무성하다. 자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뭐 김한길 지금도 총리 후보에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주호영 뭐 권영세 정도 괜찮은데 김한길 이런 사람들. 비서실장에 원희룡 뭐 정진석 김한길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 지금 협치를 안 하겠다라는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의 인사들이 대체로 거부를 한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호가 침몰하고 있잖아요. 침몰하는 난파선에 뛰어들 사람이 없겠죠. 비난이 거세니까. 그래서 워낙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인물난도 심하고요. 그래서 기껏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뭐 정진석 김한길 이런 사람이에요. 김한길. 그래서 지금 그 임명도 원래는 오늘 정도 비서실장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인사 검증에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다. 이런 사람 뭐 기존에 많이 거론되고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인사 고심을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거죠. 정말 걱정입니다. 자, 조국 제3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회동을 요청한다. 하고픈 말이 있다.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아는 얘기가 대통령실은 내부 정비 후에 만나자. 지금 대통령실장도 지금 다 사표 내놓고 하니까 내부 정비 후에 만나자. 근데 제가 봐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조국 윤이 이재명 구속하려 만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를 2년 내내 만나지 않았죠. 얍실한 생각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조국 윤 야당 대표 안 만난 건 꼴짭하고 얍실한 생각. 표현이 참 예술이네요. 꼴짭하고 얍실한 생각. 불만이 아주 많은 거죠. 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윤석열이 애썼어요. 구속만 하면 끝난다. 이번 선거도 이긴다고 지는 생각한 거지, 윤석열이는. 조국과 이재명만 없으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두들겨 잡았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재명 대표 구속하려다가 결국에 실패했고, 그 실패가 거꾸로 본인한테 화가 돼서 되돌아와서 결국에 국힘에 108석밖에 주지 않는 참패를 안겨줬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 계속해서 제가 봐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만나려면은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다 받아라라는 거죠. 윤석열 특검도 나중에 받으라 할 겁니다. 고발사주 특검,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런 거 진짜 치명적인 거잖아요. 윤석열이한테. 특히 최상병 특검 이런 거 받으라고 요구할 거잖아요. 윤석열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건데 그거 받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안 만날 거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죠. 다음,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 무효표가 역대 최다랍니다. 130만 표가 나왔대요. 이거 무효당이 제4당인 셈. 그렇죠? 자, 조국 신당 다음으로 최고 많습니다. 130만 표. 이유를 봤더니 이 표가 투표용지가 너무 길었어요. 투표용지가 51cm나 달합니다. 51cm. 그리고 역대 최단위 38개 비례 정당이 난입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 저도 이제 해봤는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거의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기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옆으로 조금만 비껴도 이게 38개 정당이다 되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좀 좁아요. 이게 기표를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표 간격이 좁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만 걸쳐 있어도 다 무효입니다. 잘 찾기도 힘들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자, 한겨레 사설인데요.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제목이 놀랍지 않아요?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도발하는. 한겨레 그동안에 윤석열, 한동훈 엄청 빨아댔잖아요. 그런데 논설위원이 직격을 해버리네요. 검사 정치는 끝났다. 자,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에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이제 직격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총선 결과는 이러한 정치 검찰에 대한 탄핵이었다. 검사도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 한동훈식 검사 정치에 국민은 진저리를 쳤다. 검찰의 삐뚤어진 유산을 체화한 최정점의 두 검사 출신이 검사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심판을 끌어냈다. 이들의 충실한 부하였던 검찰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일로 매진한 검찰은 되레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야당의 구호에 힘을 실어줬다. 조국 사태 당시에 먼지 털기식 수사와 대주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뭉개기는 조국 혁신당 열풍의 풀무가 되었다. 검사 정치의 토양이자 수단이었던 검찰은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와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근본적인 개혁 요구를 스스로 불러냈다. 검찰 정권 2년 천하는 사실상 끝났다. 윤 대통령이 검사 정치를 고집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 역시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않으면 역사에서 퇴장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무서운 경고다. 한겨레 대단하네요. 야, 얘네들도 정말 얍실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빨아댔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잘한다고. 자, 대단합니다. 보면 최상병 특검 조속 통과가 총선 민심 맞트는 길이다. 최상병 특검에 빨리 찬성해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다행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순 있으나 여당 의원이 일부라도 찬성표를 던진다면 윤 대통령도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라고 돼 있죠.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제일 먼저 지금 발의를 한답니다. 지금 이미 발의가 돼 있죠. 21대 국회에. 자, 민주당 윤 최상병 특검법 거부 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미 내달 2일 5월 2일이죠. 5월 2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듯 이미 올라가 있어요. 패스트 트랙을 타고 이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2대 총선 국민의 강력한 경고다. 자, 힘들게 올라간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김도읍이 잡고 있어서 힘들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최상병 사망 관련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돼 있죠. 자, 기자회견을 읽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 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최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자, 이게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지금 21대 총선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거부하기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또 이번에 낙선한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하겠죠. 특검법에. 이 분위기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어느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보니까 해봐야 돼. 안 되면 22대 하는 거고요. 윤석열 이건 목을 겨누고 윤석열이 범인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법에서 범인이다. 수사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서 원래는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진짜 철면피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가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싶다. 제 1번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건데도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슬퍼요. 이건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 지금 옛날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게 검찰 캐비넷을 가지고 윤석열이가 막 압박을 할 수 있었어요. 저기 여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수사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8석이 108석이잖아요. 국힘당이. 예, 지금 범야가 198석입니다. 192석이요. 범야가 192석이 200석에 8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몇 명만 토라져 버리면 그냥 본인은 탄핵당하는 거예요. 200석이 넘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이라든지 탄핵 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윤석열이는 지금 그런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젠걸음 8석만 더. 지금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오느냐입니다. 현재는 20석인데 20석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낮춰줄 가능성이 있어요. 15석 정도도 낮추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힘당과 1대1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국회 운영 주도권을 민주당에서 확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 두 개의 교섭단체만 가지고는 한쪽에서 반대를 해버리면은 지금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정조사조차도 무력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조국 혁신당이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혹시 만일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8석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금 12석이 있으니까 8명이 더 필요한데 이 위성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 있습니다. 정혜경 보니까 진종덕 진보당 당선인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조만간 자신들의 정당 소속 정당 복귀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 더해서 윤종호 진보당 당선인까지 합하게 되면 총 5명이 됩니다. 그래서 12석 플러스 5명 하게 되면 17석이 되는 거죠. 17석. 그래서 몇 명만 더 모으면 가능합니다. 이들 정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창민 당선인은 공동의 목표에 합의해 입법과 국회 운영에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라고 설명했고 또 또 김종민 의원도 있네 보니까 김종민. 자, 이낙연 당의 김종민 의원도 세종시에서 당선이 됐죠. 거기도 이제 혼자라서 민주당을 복당하느냐, 딴 데로 가느냐, 여러 기도에 있을 건데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종민 의원도 있네 보니까 세밀에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뭐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 또 올 수도 있고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견이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겠지만 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압도적으로 국힘당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와서 교섭력을 발휘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교섭단체 숫자를 바꾸든지 20명에서 15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든지 그것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것도 국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운영하겠다는데 거부권 그것 가지고 국회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죠. 그건 좀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국의 최대 현안은 비서실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총리는 누구로 할 것인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태효 안보실 차장을 바꿔야 돼요. 거기는 안 바꾸고 지금 여러 그 인사들을 지금 그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태효가 사실 지금 모든 문제들의 하나의 원흉 중에 가장 큰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효를 안보실 차장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죠. 언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최상병 특검 첫 번째가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그 한동훈 특검이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마지막으로 윤석열 특검이 또 있어요. 윤석열의 수사방해 또 감찰방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상병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특검이죠. 대장동 특검도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특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은 진짜 큰 전쟁터입니다. 자, 200석 이상을 범야권에 몰아줬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진짜 큰 싸움이 붙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붙는 윤석열 김건희 대 대한민국 국회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국회 국민과의 싸움이죠. 자, 유대도 압박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내려오면 좋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밀어붙여서 끝내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본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보실 수 있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